세상에는 육아 전문가도 있고 개 훈련 전문가도 있고 요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규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규어도 결국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직 취미를 이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피규어 취미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로 강제로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취미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정돈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규어들을 깔끔하게 가지런히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모으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의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피규어 가게들이 어떻게 물건들을 전시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구입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택배가 하루에 몰아서 오면은 정말로 돈을 펑펑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며칠 간격으로 조금씩 오게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날짜에 맞춰서 이틀 전에 주문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자를 뜯고 나면 늘어놓지 말고 잘 해체해서 본인이 직접 버리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피규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택배 박스만 감쪽같이 처리하면 피규어가 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점수 따기입니다. 평소에 돈이 안 드는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안마하기 등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집안일들을 사전에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든 한두 번은 넘어가 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약을 사온다던가 말하지 않아도 죽을 사서 끓여온다던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꽤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만의 공간 꾸미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회로 추가적인 돈이 생기거나 월급이 오르게 되면 과감하게 방에 있는 가구 중 하나를 처분하고 피규어 장식장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어요. 중고로 장식장을 사면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데 큰 가구를 옮기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관리실에 가서 캐리어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화물기사에게 구입한 장식장을 운반해 달라고 위탁하면 여러분 방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있어요. 달라진 방의 내부를 본 식구들은 이 공간이 확실히 이 사람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취미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주변이 서투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식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규어는 건전한 취미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취미가 있고 피규어 수집도 매우 건전한 취미 활동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전달을 해야 돼요. 아직도 피규어를 단순히 인형놀이로 취급을 하거나 덜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형이라는 거는 복실복실한 털이 나 있고 껴안거나 집어던지고 험하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반면에 피규어는 장식장에 넣어놓고 기품있게 감상한다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또한 피규어를 통해서 대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자신이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음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심영탁 씨라든지 아니면 가수 K-윌 씨라든지 피규어 수집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니고 숨어서 몰래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바둑이나 영화 보기처럼 일반적인 취미랑 다를 바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바둑을 금지하거나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예를 가족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예전 세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돈을 쓰는 것이 마치 자기가 돈을 쓰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본인이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 피규어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규어 수집이 과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제 돈으로 피규어를 사는데도 매번 현관에 피규어 택배 박스가 올 때마다 잔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을 하겠죠.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자신이 산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샀는지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죠. 만약 피규어 수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경품 피규어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중고로 사면 1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수십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물건이라는 점을 식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규칙을 정해서 한도를 정해놓고 소비하고 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공간 관리인데요. 피규어를 수집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피규어가 매우 거추장스럽고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규어의 수집 공간은 여러분의 방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사는 방을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니까요. 만약 피규어를 놓을 자리가 더 이상 없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책장에서 책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규어 장식장으로 쓴다. 피규어를 포장했던 박스들을 가급적이면 버린다. 흥미가 사라진 일부 피규어들을 중고로 처분한다. 부피를 덜 차지하는 피규어를 산다. 피규어 구입 시 더욱 신중하게 따져서 평소에 사던 양의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인다. 피규어를 사게 되면 어차피 잘 안 보게 되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구경으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돈을 아꼈다가 더 좋은 피규어를 사는데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챗 GPT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만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